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식 친구 와주스키입니다. 자, 지금 주식하면 바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자, 그럼 진짜 주식을 하면 바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의견이라기보다 정답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 했죠? 제가 방송에서 늘 테마라고 했죠. 재료, 기대치, 기대감, 이겁니다. 주식은 그래야 움직여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커다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랑 약간 별개라서, 우리는 보통 소형주에서 그 등락률이 높은 거,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높은 걸 공략해서 좀 큰 수익을 노리잖아요. 우량주는 잘 안 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주 매매는 잘 안 합니다. 우량주 매매는 변동성이 낮고, 뭐 한참 기다렸는데도 뭐 10%이 정도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우량주는 잘 안 해요. 또 우량주가 또 그렇게 수익을 꼭 준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주, 테마주를 좀 위주로 하는데, 자, 근데 우량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래서 잘 안 했지만, 우량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량주들의 실적과 움직임은 한국 코스피의 장기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장기 추세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가치가 조금씩은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자산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그 우량주 기준으로 해서 우량주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장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매매하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유관하진 않아요. 거의 무관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진 않아요. 자,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량주들의 그런 개념. 자, 그러면 간단하죠? 간단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여서 회사가 발전을 하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돈 얼마나 많이 버니 너. 단순하죠. 자, 그러면 우리 키움증권에 보면은 이 재무 차트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 영업이익을 보면서 우량주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의 매출을 보면 돼요. 매출 추세를 보면 돼요. 추세라는 건 별거 아니죠. 자, 여기 기둥이 보이죠? 주황색 기둥, 그리고 이건 뭔 색이죠? 이거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살색 기둥이 보입니다. 자, 이건 단기 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만 먼저 보죠. 자, 영업이익을 보면 이 기둥이 커지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줄어들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봤을 때 현재 영업이익이 1분기부터 급락의 폭이 좀 상당히 커요. 급락의 폭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보니까 뭐 그 디램인가요? 네, 뭐 공급에 따른 뭐 그 원가가 절감되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원인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매출 상황을 보면 딱 비교하기가 좋죠. 가장 최근 들어서 근 5년 동안 최근 들어서의 저점을 찍었을 때의 위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네. 그래서 1분기보다는 올라갔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일본의 반도체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타격이 입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전망이 어두워지겠죠. 네, 어두워질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해결을 볼지 모르겠지만 3분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둡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10년 동안의 매출폭 중에서 제일 저점이었던 때가 뭐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이었던 때와 거의 낮아지는 폭이 비슷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경계하는 수준이다라는 건 맞아요. 자, 그럼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 차트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의 차트와 국내 코스피의 차트가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좋지 않았을 때 14년도 때 이때 좀 보합권이긴 하지만 눌렸었고 상승했을 땐 또 매출이 좋았을 때 또 상승하고 또 추세가 좀 보합으로 갔을 땐 또 보합으로 갔다가 이런 움직임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한국의 증시를 끌고 가는 건 큰 추세를 끌고 가는 건 삼성전자 비롯한 SK 하이닉스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매출 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코스피도 증가했고 폭이 감소함에 따라 증시 폭도 감소했다. 그래서 코스피의 큰 흐름의 역할은 추세의 역할은 이 시가총액이 높고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위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이버 증권에 가시면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시가총액 순위 플러스 영업이익을 체크하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외국에서 돈을 벌어다가 한국에 세금으로 내고 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큰 기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비교해 보세요. 다른 거 수치를. 이 수치 자체만으로도 그냥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네. 자, 이 정도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대충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오셔서 보시면 야, 이게 정말 반도체로 먹여 살리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반도체로 먹여 살리는 나라구나. 두산도 뭐 이렇게 기업 실적 이번에 좋다고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러죠.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이 진짜 삼성은 삼성이에요. 삼성이 유난히 딱 매출액이 정말 커요. 보면은. 그리고 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 두 기업이 반도체가 증시를 이끌어 가는구나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왔을 때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이 두 회사가 매출액이 감소 폭이 폭락하고 있고 공급에 따른 그 D램 가격에 따른 폭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경쟁 업체가 생기고 주변 상권이 또 발전하면서 나와 유사한 업체들이 또 생기면서 내 매출액이 감소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찍었던 상승폭은 다시 탈환하려면은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심지어는 반도체의 어떤 규제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 때에 예상되는 매출액에 영향이 좋지 않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는 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 매출을 발생하기 전에 한국의 증시의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1900포인트, 1800 정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하는 건 이제 좀 위험 요소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에 대한 얘기, 저의 이야기, 그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주식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전체적인 장투하는 것은 무리감이 있어요. 확실히 무리감이 있어요. 장투하고 뭐 좀 멀리 보겠다 이런 건 무리감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800포인트 정도로 내려왔을 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것만을 보고 주식을 한 해 만에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 중요한 척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의 본질은 또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의 본질은 테마입니다. 테마.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주식은 늘 오르는 종목이 이렇게 늘 있어요.
보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늘 그날그날에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테마주들이 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잖아요. 오늘도 오르고 어제도 올랐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를 공략하는 사람의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은 계속 해도 돼요. 내가 테마주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테마주를 공략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매매에 손절도 할 수 있고 또 매도도 할 수 있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지 매수 방법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타라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테마주는 어차피 다 단타예요. 테마주가 계속 오랫동안 올라가서 박스넷과 같이 오랫동안 올라가서 유지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우량주는 실적에 따라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테마주는 3개월이 다예요. 3개월 올라가면 말아요. 3개월 안에 승부를 봐요. 근데 3개월도 길게 잡은 거고 보통 2달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1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테마라는 게 얘는 지금 1달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봐서 주식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기술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연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뽀록을 기대하는 거죠. 네, 우연을 기대하고 운을 기대하는 거예요. 운을 기대해서 올라가서 어영부영 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식은 쉬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러나 테마주를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쉴 필요는 없어요. 하면 돼요. 계속. 언제나 이래요. 증시라는 건. 언제나 오르는 종목이 정해져 있고 다시 오르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휴내지원도 마찬가지고 율조노학도 지금 테마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슈가 떴죠. 매각설. 네, 이런 종목들이 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얘기하자면 주식은 그럼 테마주가 왜 오르겠어요? 매출이 늘어나서? 아니에요. 매출 보세요. 개판이에요. 개판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개판 맞아요. 매출액 들쑥날쑥 좋은 회사라고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요. 주식도 주당 1,000원짜리. 얼마나 불안합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나 이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테마, 기대감, 재료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테마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량주로 투자해서 세어라 내어라 기다려봤자 수익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꼭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수익을 낸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테마를 받고 수익률이 좋은 잘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합니다. 이걸 제가 추천한다라기보다 이걸 많이 해요. 그냥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을 하면은 이런 종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겁니다. 소형주나 테마주들은 이 재료를 받아서 기대치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걸 공략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 것이고 이걸 손대긴 하지만 기준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손실만 보고 그냥 시장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장기 투자나 뭐 장투로 볼 때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이미 정해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는 거죠.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내는 세금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내는 세금도. 근데 지금 이제 내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적으면 세금을 기존에 걷었던 만큼 써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다른 데에서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서.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추가적인 세금이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벌 때 돈을 잘 모아놓고 뭐 그런 경영도 되게 중요한데 너무 남발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 뭐 대출해주면 1% 금리에 빌려준다고 하죠. 청년들, 취업한 청년들. 그거는 1%로 여러분 금리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사람이? 말도 안 돼요. 그 나머지 어디서 충당하는 걸까요? 세금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많은데 참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량 기업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이 세수가 적어지면 내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